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꽤 규모가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의 딸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넉넉한 환경 덕분에 저는 살면서 돈 걱정이나 큰 구김살 없이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오신 사업을 돕기 시작했고, 제 인생은 이미 잘 포장된 탄탄대로 위를 걷는 것처럼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운명이라는 가면을 쓴 기막힌 덫이 제 앞에 놓이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저희 엄마와 친하게 지냈던 한 지인 아주머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고 이사를 간 뒤로 못 보고 지내다가 몇 년 전에 그 아줌마가 다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엄마와 왕래를 한다고 했죠. 그 아주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은지 같은 딸 하나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진짜 며느리 삼고 싶다. 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던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줌마는 작정하고 자신의 아들 김종우를 제게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종우는 저보다 2살이 어렸고 키가 크고 웃는 상이었습니다. 꿈은 유학파 요리 연구가였지만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작은 개인 레스토랑의 셰프로 일하고 있던 평범한 남자였죠. 화려한 제 배경에 비하면 종우의 배경은 다소 초라할 수도 있었지만 종우는 그의 어머니를 닮아 무척이나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마음이 흔들렸죠. 은지야, 나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널 좋아해도 되는 걸까 늘 조심스러워. 우린 너무 차이가 나잖아. 무슨 소리에? 종우 씨가 어때서? 나도 내 상황을 잘 알아. 너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커. 그건 진심이야.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종우에게는 과거에 진 빚이 조금 있고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에게는 빚을 갚아줄 여유도 신혼집을 마련할 능력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넓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며 종우의 빚 청산과 결혼자금 등 경제적인 부담을 아주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맞이한 종우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은지, 내가 진짜 친딸처럼 평생 업고 다닐 거다. 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살림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결혼 후 저는 이를 핑계로 가사 도우미를 쓰겠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펄쩍 뛰며 만류하셨습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신혼집을 찾아와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까지 모든 살림을 도맡아 주시겠다고 자처하신 거죠. 저희 친정엄마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저는 어머님의 그 살뜰한 보살핌을 아무런 의심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깊이 감동했고 고마운 마음의 시댁에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챙겨드리고 값비싼 선물을 보내는 등 금전적 그리고 심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던 거죠. 늘 내 편을 들어주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 그리고 천사 같은 시어머니. 저는 이 달콤하고 완벽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인한 거짓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고할 줄만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사업에 큰 위기가 닥치면서 빠르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외식업계의 판도가 걷잡을 수 없이 뒤집혔습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대형 배달 플랫폼의 무서운 독점 기세에 밀려 지방의 중견기업이었던 우리 프랜차이즈는 시류를 타지 못하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적자의 늪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죠. 수십 년간 아버지의 피땀으로 일궈온 수많은 분점들은 줄폐업해야 할지도 모르는 큰 위기였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충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엄마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것이었죠. 회사의 존립은 위태로웠고 엄마의 병간호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평범하고 안온하던 제 세상은 갑자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으로 빠져든 듯했죠. 저는 당연히 저희 집의 어려운 상황을 남편에게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아빠 회사 어쩌면 부도 날지도 몰라. 빚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엄마는 누워 계시고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저를 다정하게 토닥여주고 괜찮다고 내가 곁에 있으니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럼 장인어른이 나중에 내 이름으로 차려주기로 했던 레스토랑 분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무산되는 거야?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울음이 뚝 멈추더군요. 장인어른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고 장모님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와이프는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기 분점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다뇨. 그 순간 제가 쳐다본 남편의 표정은 제가 아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차가운 완벽한 타인의 얼굴이었다고나 할까요? 지금 그게 중요해?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냐 그거지. 나는 장인어른께서 잘 해결하시고 있는 줄 알았거든.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수습하듯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이기적인 질문은 당연히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정함이라는 가면 속에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그 진짜 본성이 드러난 것이었죠. 처음에는 남편도 상심이 커서 헛소리를 한 것이라 애써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일을 기점으로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칼퇴근을 하며 제 곁을 맴돌던 다정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남편은 핑계를 대며 매일 밤늦게까지 밖으로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술 냄새와 낯선 여자의 짙은 향수 냄새를 묻히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요. 너무 기막힌 게 그런 것들을 숨길 생각조차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지갑과 카드 내역에서는 여성 접대부가 있는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찍혀 있었거든요. 저한테 감출 마음이 아예 없고, 아니 어쩌면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아버지, 그리고 누워 계신 엄마와 그런 엄마 곁을 지키는 저. 그런데 남편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은 마치 저를 벼랑 끝에서 등 떠미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게 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새벽에 들어온 남편을 거실에 세워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요새 왜 이래? 우리 집안 지금 난린데 당신은 툭하면 술 약속이니 유흥업소까지 드나들고 당신이 사람이야? 그러자 술에 취해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앉은 남편이 썩소를 지었습니다. 잔소리 좀 작작해. 진짜 지겨워 죽겠네. 뭐라고? 남편이 한 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남자였는데 순 양아치처럼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이러는 이유가 뭔데? 남편은 아주 잔인한 진심을 입 밖으로 꺼내놓더군요. 이러는 이유? 진짜 몰라서 묻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장인어른 사업은 망하고 장모님까지 누워 계시고 나 무슨 사기당한 기분이야. 뭐? 사기? 그래. 톡 까놓고 덕 좀 보고 사나 했더니 이건 무슨 내 인생까지 똥물 튀게 생겼어. 똥물?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똥물이라는 거야? 그럼 아냐? 나도 지겹고 짜증나서 숨 좀 쉬고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난린데. 나야말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줄 알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토록 잘하고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 배경과 돈을 보고 들러붙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실토한 거였죠. 저희 아빠 덕 보면서 그럴싸한 식당도 내려 했는데 돈줄 끊길 것 같으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를 조롱하는 폭언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나?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는 하루아침에 확 변해버린 남편이 너무 낯설었고 혹시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저를 돈 보고 사랑한 인간 쓰레기였는데 그때는 그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뭔가 이유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몰래 남편 폰을 뒤져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업무상 이유로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항상 켜두거든요. 모든 통화가 다 녹음이 된다는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녹음 폴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장 자주 통화한 번호를 살펴보았는데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더라고요. 문득 시어머니랑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 천사 같던 남편도 저렇게 변했는데 저한테 그토록 잘해주시던 시어머니의 진짜 속내는 어떤가 궁금해졌던 거죠. 저는 숨을 죽이고 가장 최근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들에 저는 또 한 번의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정우야, 은진의 집구석은 아직도 그 모양이라니? 도저히 기사회생할 일이 없어? 어머님의 목소리부터 낯설었습니다. 평소 저를 부를 때 들려주시던 나긋나긋하고 교양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예민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요. 장인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가망 없어. 니네 장모는? 장모도 그러고 누워있지. 진짜 짜증나 죽겠네. 무슨 사기 결혼당한 기분이야.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이게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결혼해? 남편의 신경질적인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아휴,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쫄딱 망할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널 그 집에 소개했겠니? 아니, 평생토록 괜찮다가 왜 결혼하고 그 지랄이래? 재수도 옴붙어지 정말. 야, 정우야, 너도 빨리 털고 나와라. 너네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2년도 안 되게 살았잖아. 그 정도는 흠도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는 안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니? 어쩔 수 없다. 그냥 걔랑 빨리 이혼하고 털고 나와. 괜히 같이 있다가 네가 처가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 꼴이라도 오면 어쩌니? 나는 그 꼴 못 본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던데 그놈의 집구석은 뭐 그 모양이야. 완전 빛 좋은 개살구였잖아. 어머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쓰러지고 회사가 망해가는 것을 조롱하며 애초에 제 재력만을 철저하게 노리고 아들과 결혼시켰다는 것을 여과 없이 말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은지 걔가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떡해요? 빚잔치에 나까지 엮이는 거 아니냐고. 이 멍청한 놈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입 밖에 내면 안 되지. 네가 먼저 하자고 하면 넌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잖아. 차라리 걔가 못 견뎌서 지 입으로 이혼 소리 꺼내게 속을 아주 제대로 썩여. 밖으로 나돌고 무시하고 정 떨어지게 만들라고. 그래야 너한테 이혼해달라고 할 거고 네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그나마 남은 아파트 재산 분할이라도 챙겨 나오지. 위자료라도 받아내야 우리가 그동안 그 집구석에 비 맞춘 본전이라도 뽑을 거 아니냐.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려오고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돈을 쓰고 저한테 함부로 했던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스스로 지치게 만들어 이혼을 요구하게 하려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역겨운 모의에서 비롯된 연극이었던 겁니다. 친정엄마 앞에서는 강과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호호거리던 시어머니의 그 다정함, 제게 그토록 헌신적으로 굴던 남편, 그 모든 것이 진심은 한 톨도 없고 오직 우리 집에 돈을 노린 사기극이었다니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싸늘하고 서늘한 경멸만 남더라고요. 그 녹음 파일들을 제 클라우드와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술에서 깨어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오는 남편을 향해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의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남편이 황당하게 보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이혼하자.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가 싶더니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울상을 짓는 겁니다. 은지야, 내가 요새 많이 힘들기도 하고 술도 많이 마셔서 좀 엇나갔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이혼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저는 곧바로 제 핸드폰을 들어 남편과 어머님의 통화 녹음 파일을 최대 볼륨으로 재생했습니다. 차라리 걔가 못 견뎌서 지 입으로 이혼소리 꺼내게 속을 아주 제대로 썩여. 밖으로 나돌고 무시하고 정 떨어지게 만들라고. 순간 종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어디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사람을 기만해. 내 입에서 이혼소리 나오게 만들라고? 웃기고들 있네. 재산분할? 위자료? 꿈도 꾸지 마. 저기 은지야, 이건 오해... 입 닥쳐. 유책 사유로 너랑 네 엄마한테는 위자료 청구 소송 걸고 윗바닥까지 털어버릴 수 있지만 내 아까운 시간 너희 같은 버러지들한테 쓰기 싫어서 참는 거야.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 테니까 바로 끝내자. 저는 그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네 짐 다 챙겨서 지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10분 안에 안 나가면 네 엄마랑 네가 나눈 이 대화, 네가 일하는 레스토랑이랑 인터넷에 싹 다 뿌려버릴 테니까. 재산 분할 같은 소리 하네.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빤스 한 장 챙겨서 맨몸으로 나가. 그리고 내일 당장 법원으로 나와. 남편 놈은 한참이나 아무 말도 없이 있더니 결국 짐을 챙겨 나가더군요. 우아하고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던 그 쓰레기들과의 악연을 그렇게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시어머니와 작당에 제 등에 칼을 꽂았다는 배신감을 곱씹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빚더미에 앉아 줄폐업 위기에 처한 아버지의 프랜차이즈, 그리고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엄마. 제 세상은 당장 내일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벼랑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회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적자가 나는 매장들을 정리하며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밤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가 일어나길 바라며 쪽잠을 잤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끝이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차갑고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며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던 어느 날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적 같은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의 오랜 역사와 고유한 레시피의 가치를 눈여겨본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혁신적인 푸드테크 기술과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형 F&B 기업이었죠. 그들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졌을 뿐 우리 브랜드가 가진 저력은 충분하다며 대규모 M&A를 제안해왔습니다. 벼랑 끝에서 누가 동아줄을 내려준 것 같더라고요. 아빠와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 꼼꼼한 실사와 협상 끝에 M&A 계약이 성사되었고 회사는 거대 자본과 최첨단 푸드테크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과 공격적인 마케팅이 결합되자 죽어가던 아버지의 프랜차이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 내내 누워 계시던 엄마의 의식이 드디어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죠. 의식이 돌아온 엄마는 의료진도 놀랄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셨고 마침내 우리 가족은 지옥 같았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회사가 안정궤도에 오르자 쉼없이 달려오느라 텅 비어버렸던 제 마음에도 비로소 진정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M&A 이후 회사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내 복지 차원에서 전문 심리상담센터와 연계를 맺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겪었던 부도 위기와 이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센터 원장님과 운명처럼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치유해주는 참으로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처럼 제 배경이나 돈을 보고 다가오는 가식 따위도 없었죠. 그는 지난 결혼 실패로 상처투성이가 된 제 내면을 있는 힘껏 보듬어 주었고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제 마음도 평온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다정함 속에서 저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믿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마침내 재혼이라는 찬란한 새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시간이 흘러 어느 여유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햇살이 잘 드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을 깨고 제 눈앞에 믿기지 않은 불청객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전 남편 김종우였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친 그는 제가 알던 그 깔끔하던 수셰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피곤에 찌든 얼굴, 묘하게 주눅든 어깨.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척 다가왔지만 그 얄팍한 눈빛 속에 숨겨진 뻔뻔한 미련을 단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지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서 다 보네. 커피 마시러 온 거야?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전 남편은 마음대로 제 앞자리에 앉더니 그러더군요. 너한텐 참 미안한 게 많았어. 그땐 나도 참 어렸고 엄마 말에 휘둘려서 바보 같은 짓을 했지. 나 네 얘기 많이 들었어. 그때 부도위기였는데 지금은 엄청 잘 되고 있다며. 나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내 일처럼 기뻤다니까. 저기 은지야, 우리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래? 나 사실 그동안 너 많이 그리워했거든. 미안하기도 했고. 뻔뻔하게 과거의 짓을 자기 엄마 탓으로 돌리며 질척거려 보려는 그 비열한 수작에 헛웃음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그랬구나. 나한테 많이 미안했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싶어서 진짜 반성 많이 했고 너무 미안했어. 그래? 그러면 더 미안한 짓 하지 말고 이만 나와줄래? 여기 우리 남편 앉아야 되는 자리거든. 어? 우리 집 얘기는 들었다면서 내 얘긴 못 들었나 보지? 나 재혼한 지 좀 됐는데. 고개를 돌리니 마침 진료 마치고 온다던 남편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못 들었어? 나와. 여기 내 남편 자리야. 저희 남편도 오더니 황당한 얼굴로 그 남자를 보더라고요. 자기야, 누구야? 내 전 남편이야. 그때 내가 말했지. 여기서 우연히 만났는데 다짜고짜 여기 앉아서 얘기를 좀 하자느니 그러네. 저기요,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실 텐데요. 남편이 정색하며 한마디 하자 전 남편 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리곤 도망치듯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 통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때의 우연한 만남 뒤에 저도 궁금해서 지인을 통해 전 남편의 근황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전 남편의 근황은 그야말로 완벽한 파멸이자 인과응보더군요. 저에게서 도망치듯 이혼한 직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에게 돈 많은 7살 연상의 이혼녀를 물어다 주며 금세 재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전 시모나 전 남편 놈이 배우자감을 고르는 기준은 그저 돈일 뿐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두 번째 아내의 돈으로 그토록 염원하던 대형 레스토랑을 번듯하게 오픈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요리 실력도 경영 능력도 턱없이 부족했던 얄팍한 미처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고 했죠. 화려하기만 했던 레스토랑은 오픈 때만 잘 되고 고파리만 날리다 순식간에 수억 원의 빚더미를 안고 폐업 수순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 여자도 보통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자신의 돈을 거덜낸 종우의 무능함에 치를 던 두 번째 아내는 이혼 소송과 함께 여러 계약상의 항목을 꺼내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빚쟁이가 되어 두 번째 아내에게도 처절하게 버림받은 전 남편은 재기를 하지 못하고 늙은 어머님의 좁은 집에서 얹혀 살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죠. 자기가 저랑 살 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쯤 떵떵거리며 살 텐데 라는 후회를 아직까지 한다더라고요.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아들과 무능한 아들을 원망하며 가슴을 치는 어머니.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덤을 판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지옥 속에서 매일같이 형벌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전해 들으며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그 지옥 같았던 과거는 이제 제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완벽한 오답노트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을 배웠고 위기 속에서 저 자신의 강인함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일군 회사는 나날이 번창하고 저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다정한 남편이 제 곁에 있습니다. 그 거짓된 미소에 속았던 날들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만큼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큰 시련 뒤에는 그만큼 큰 행복과 성장도 있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네요. 제 길고 다사다난했던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